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어제 환희를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아침장부터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매매 대응 잘 하셨나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무려 94.5%라는 중간 결과가 현지 시간 16일날 발표가 되면서 야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장중 그리고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또 3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모더나 백신 이슈에도 일부 좀 제한적인 종목과 흐름만 나타났을 뿐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17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0.15% 3.88포인트 하락하면서 2539.1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78억, 개인이 1,527억 순 매수한 반면 기관은 5,123억 원 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0.93% 7.86포인트 하락하면서 839.4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1287억, 1450억 순매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이 3316억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했다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24% 2.70원 하락하면서 1106.6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은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장중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2시 정도부터 2시 이후부터 좀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보면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도 또 상승하면서 강하게 2% 가까운 상승하면서 5일선과의 이격을 좀 많이 벌려놨고 오늘도 0.04% 정도 강보합으로 2544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했고 장중에 좀 등락은 보이긴 했고 오후에도 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또 역시나 오후 2시 이후부터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제 상승분의 약 3분의 1 정도도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만한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구간도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현재는 코스피 위주로 조정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금 문제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0.8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 선물도 0.09% 지금 강보합에서 좀 움직이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오늘 5일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40선이 조금 깨졌죠. 일단 839.47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11선 지지를 받기는 했고 5일선은 일단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심히 좀 살펴는 봐야 된다. 왜냐면 하방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최소 요정도 830포인트 초반에서 좀 또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요정도 826포인트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라면은 현재 구간부터 봤을 때는 못해도 1% 정도 이상 1.5% 정도까지는 충분히 언제든 지금 장중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의 경우는 2배, 3배 이상 이렇게 또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아침부터 이렇게 폭포수 모양으로 만들어줬고 좀 장중에 점심시간 한 11시 반 이후로 좀 들어 올려주는가 싶더니 이내 또 2시 이후로 정확하게 또 폭포수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장을 좀 잘 보시면서 840선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고 매매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분석 짧게 맞춰드리고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의 지난 9일 발표로부터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고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또 모더나는 몇 주 내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 또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으로 개발되기는 했지만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보급이 쉬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 좀 쉽지 않은 반면에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 또는 의료용 냉장고 표준 온도인 영상 2.2도에서 7.8도 정도에서도 최대한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영하 20도 정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하다고 이렇게 모더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모더나는 올해 안에 1천만 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의 백신 임상 중간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 또한 환호를 했고, 또 다우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3만 고지를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오늘 모더나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좀 강하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화이자 발표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는 치료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오늘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5,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와 각각 오차범위 비슷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층과 또 정부 비판 여론이 윤 총장에게 몰리는 반면 또 여권 단일화 때는 일부 이탈층이 생길 수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 지사가 42.6%, 윤 총장이 41.9%로 이재명 지사가 소폭 앞섰고요. 또 반대로 윤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승부를 벌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윤 총장이 42.5%, 이낙연 대표가 42.3%로 근소하게 윤석열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물 경쟁력을 보여준 것으로 또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물론 정치권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때 국정감사 때였죠. 퇴임 후에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도 이미 유력 대권주자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특히 최근에 정부와 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덩치가 커진 데 따른 효과도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대선주자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이면서도 그 중에 가장 윤 총장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 특히 뭐 총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는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좌에 무조건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또 뒤늦게 또 내년 돼서 다 오르고 나서 막차 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후보별로 관련주들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뭐 대선 정책 그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일반 종목들은 꼭 지금이 아니라도 또 언제든지 사서 좀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지만, 대선 테마주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5년을 더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김해 신공항안을 백지화했습니다. 김수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자체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가 지난 2016년 6월달에 김해공항의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 신공항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김해 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요. 특히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서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며칠 전부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였긴 했지만 검증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에 바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주요 이슈 체크를 했고요. 잠시 특징주들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모더나 관련주가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엔투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엔투텍을 좀 보시면 오늘 어제 그저께부터 지난주부터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어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장중에는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다가 결국 종가로는 음봉 마감을 하면서 1.84%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분봉상에 보셔도 막판에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했고 좀 보합권에서 있다가 좀 마지막에 흘러내리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졌다면 오늘 7,300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앞전 거래대금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살짝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런 종가를 깨지 않았다면 좀 더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은 또 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대응을 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는 좀 대응하시지,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AB 프로바이오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갭 떴다가 장 후반에 좀 빠졌죠. 빠지면서 또 이렇게 단일가 거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고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라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파미셀이 좀 상승을 했죠. 물론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아침에 21%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주들은 이미 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라잡는 전략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또 굉장히 롤링이 심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한과학이 현재 대장주를 맡고 있는 대한과학이 오늘 4,500억 정도 터지면서 거의 전고점 거래 대금 정도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종가 기준으로는 좀 밀리면서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물론 지금 3차 파동이 다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3차 파동이 진행 중이라 콜드체인은 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단 좀 필수적일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따라붙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콜드체인 관련주가 태경케미컬, 오늘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롤링이 좀 심했죠. 태경케미컬
롤링이 심했고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과학보다는 접근하기는 이 종목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2차 파동 시작됐고 좀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늘 전 고점 또 돌파 시도하다가 막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가는 거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조정 구간에서 매수 관점 보시는 거는 대한과학이나 태경케미칼, 일신바이오보다는 이런 동아소시오 홀딩스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덕성우가 또 윤석열 총장 관련주로 대장을 지금 맡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덕성도 물론 13% 상승을 했지만 지금 단일가 거래 중이기 때문에 덕성우만큼의 오늘 탄력은 나오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서현도 지금 조정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서현 탄메탈 마찬가지로 1차, 2차 파동에서 지금 2차 파동 후 조정 박스권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할 때 따라잡지 마시고, 관심 없을 때, 사람들 관심 없고 횡보하거나 좀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슈가 있었던 종목 영화금속이죠. 오늘 25%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9% 재료 소멸로 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는 조금 오르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 뭐 나중에 또 가덕도 신공항으로 관련이 돼서 재료화 된다면, 이슈화 된다면 상승 여력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이슈에 일단 미국 증시는 불타올랐지만 국내 증시는 좀 잠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 속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5일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840선 아래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서, 계좌에 대부분 종목이 코스닥 종목으로 좀 포트 구성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전매매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내일 정도에 미국 조지아주 재검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이 결과가 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좀 투심이 변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니까요. 아무튼 크게 840선에서 아직 크게 밀린 거는 아니니까 오늘 야간 미국 증시 보면서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매매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도 좋은 종목과 매매 대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17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